로빈슨 크루소, 데니얼 디포. 들어가는 말. 세상에 널리 알릴 가치가 있는 일반인의 모험담이 있다면, 또한 책으로 펴내도 괜찮을 정도의 이야깃거리가 있다면 바로 여기에 소개하는 글이 그러할 것이다. 주인공이 겪은 놀라운 일들은 모든 것을 넘어서며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놀랍다. 다른 어떤 이의 삶도 이처럼 다채로울 수는 없을 것이다. 겸손하고 진지하게 써내려간 이야기는 자신에게 벌어진 일들을 종교적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현명한 사람들은 경험을 늘 그러한 식으로 활용하는 법이다. 그러니까 다른 이들에게 가르침을 줄 때 사례로 사용하기도 하고, 우리를 둘러싸고 어차피 일어나게 마련인 온갖 신의 섭리를 정당화하고 경의를 표할 때 쓰기도 하는 것이다. 편집자는 이 이야기가 실제로 벌어졌던 사실이라고 믿는다. 꾸며낸 이야기라는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어차피 심심풀이로 읽는 책이니 꾸며낸 이야기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해도 이 책이 오락물에 그치지 않고 독자에게 어떤 가르침을 전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니 편집자로서는 별다른 공지사를 덧붙이지 않더라도 이 책을 출간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에게 큰 봉사를 하는 셈이라고 생각한다. 로빈슨 크루소의 삶과 모험. 나는 1632년 요크시의 나무랄 데 없는 집안에서 태어났다. 하지만 우리 집안이 원래 영국에서 살았던 건 아니다. 브레멘에서 건너온 아버지는 처음에 헐에 자리를 잡았다. 아버지는 사업을 벌여 상당한 재산을 모은 다음 일을 그만두고 요크로 옮겨와 살았고, 그곳에서 어머니를 만나 결혼도 했다. 어머니는 영국에서 유명한 로빈슨 가문 출신이었다. 그리하여 나는 로빈슨 크로이츠네라는 이름을 얻었다. 그러나 우리 성은 다른 영어 단어들처럼 발음이 변했고, 사람들은 우리 집안을 크루소라고 부르게 되었다. 아니, 우리 스스로 그 이름을 사용했고, 결국 주변 사람들도 나를 크루소라고 부르게 되었다. 내게는 형이 둘이 있었다. 큰 형은 프랑드르에 주둔하는 영국군 보병연대에서 중령으로 복무했다. 예전에 유명한 로카트 대령이 지휘했던 바로 그 부대다. 형은 덩커크 근처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스페인에 맞서 싸우다 죽었다. 작은 형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나도 모른다. 내가 어떻게 되었는지 부모님이 전혀 모르시는 것과 마찬가지다. 나는 집안의 셋째 아들로 태어나 특별히 기술을 배우지 않고 자랐다. 그래서인지 일찍부터 머릿속이 앞뒤 없는 생각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 아주 구식이었던 아버지는 일반적인 가정교육이나 학비가 필요 없는 교육과정에 한해 많은 교육을 해주셨고, 내가 장차 법률가가 되길 원하셨다. 그러나
나는 오로지 바다로 가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그런 생각 때문에 나는 아버지의 의지, 아니 아버지의 명령에 단호히 맞서게 되었고 어머니나 다른 친구들의 애원이나 설득도 외면하게 되었다. 내 성격에 숙명처럼 내재한 뭔가가 결국 나를 불행한 삶으로 인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지혜롭고 침착한 사람이었던 아버지는 내 계획으로 말미암은 결과를 내다보고는 탁월한 조언을 진지하게 건네셨다. 어느 날 아침 통풍 때문에 방에서만 지내던 아버지가 나를 부르더니 그 문제에 대해 매우 따뜻하게 충고를 하셨다. 아버지는 내가 떠나려고 하는 이유가 그저 아버지의 집과 이 나라를 벗어나고픈 방랑벽 말고는 없지 않냐고 말씀하셨다. 그냥 눌러 앉으면 쉽게 일을 배울 수도 있고 열심히 일하기만 하면 큰 돈을 벌어 편하고 즐겁게 살 수 있다고도 했다. 또 멀리 모험을 떠나 사업을 일으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한몫 잡으려는 사람들은 아예 가진 돈이 전혀 없거나 주체할 수 없이 돈이 많지만 그 뜻을 품은 경우가 많다고도 했다. 그렇지만 나는 그러기에는 너무 넘치거나 모자라는 그런 사람이라고 했다. 내 삶은 중산층에 속한다고 할 수 있었다. 하류층 가운데 상류층에 속한다고나 할까? 아버지는 그런 삶이 가장 좋은 상태이며 인간의 행복과 가장 잘 어울린다는 것을 오랜 경험으로 알게 되었다고 했다. 중산층은 궁핍함이나 고생, 노동과 괴로움을 겪지 않아도 되며 상류층처럼 자존심이나 사치, 야망 그리고 더 잘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일로 괴로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아버지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며 부러워하는 것만 봐도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 알 수 있다고도 했다. 왕들도 자신이 너무 귀한 존재로 태어난 걸 이따금 애석하게 여기며 스스로 너무 가난하지도 너무 귀하지도 않은 존재로 태어났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리고 현자 또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라고 기도함으로써 이것이 진정한 행복의 기준임을 말했다고도 했다. 아버지는 그 말을 깊이 생각해 보면 온갖 불행은 늘 상류층과 밑바닥 인생들이 나누어 가진다는 걸 알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반면에 중산층은 뜻밖의 불행을 당하는 일도 적거니와 상류층이나 하류층처럼 부침을 겪게 될 위험에도 별로 노출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게다가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중산층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불편함을 겪거나 근심에 쌓이는 일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상류층 사람들은 호사나 낭비로 가득한 타락한 삶을 살고 또 하류층 사람들은 격한 노동이나 생필품이 부족한 생활, 조악한 데다 충분하지도 않은 음식을 먹으며 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몸이 불편해진다고도 말했다. 중산층의 삶은 온갖 장점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삶의 방식이었다. 평화롭고 풍요로운 삶은 큰 재산이 없다는 사실을 보완해 준다.